이번 시간 분석해볼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친숙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 회사가 카카오로 연결된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친숙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전혀 친숙함이 없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게임 업계, 게임 주식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데, 기업 분석과 함께 이러한 게임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꼽아드리고 싶은 점은 이 시장의 환경이에요.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이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식에 다 영향을 주는 거지만, 특히 게임주 특성상, 카카오 게임즈 특성상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 기업은 당연히 상장을 했으면 성장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꾸준히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게임 주식은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장과 가치, 성장주적인 개념, 가치주적인 개념이 동시에 묶여서 기업에 전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바이오 업계에서 시세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게임주에서도 똑같은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게 기준금리가 어쨌든 5.5%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금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율적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에서 지금 동결이 나온 상태고, 앞으로 향후의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낮춰질 경우 우리도 같이 따라 낮추거나,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게임주가 다시 성장 동력과 어떤 가치성을 인정을 받고, 이 업계 불황기에서 이제 어떤 신작 게임의 도전적인 활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더 큰 우리가 시장 어떤 시가총액의 상승을 어떤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차이와, 그리고 최근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어떤 전쟁, 그리고 이 물가 속에서 게임주의 어떤 미래 가치성, 뭐 신작 개발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퇴색되면서 좀 주가에 좀 변동을 강하게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게임주는 투자할 때가 아니다, 혹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어떤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죠. 분석을 해서 지금 시장 환경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주가는 약세 상태이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미래 가치성은 변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변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성장 동력이 있고 가치성이 있는지,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앞서서 말했듯이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카카오톡을 통한 이런 소셜 파워 기반 어떤 캐주얼 게임, 그리고 MMORPG, 이런 다채로운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카카오톡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주가가 어쨌든 과거에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과 그 사업성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왜냐면은 거품이 꼈다고 해서 꼭 주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주식은 언제든지 거품이 낄 수도 있고,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망한 회사일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정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납득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정말 완벽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 예약, 카카오톡 기반의 원클릭으로 사전 예약하는 거 정말 이거에 대한 편의성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한테 퍼블리싱을 맡긴다고 쳐볼게요. 그 게임 개발사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무명 회사인데 이번에 처음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홍보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게임 그 개발사는. 근데 돈을 지불을 해야겠죠. 카카오 게임즈에. 그래서 아니면은 근데 보통 그런 회사들은 돈이 많은 회사들은 카카오 게임즈에 일정 뭐 어떤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제공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 뭐 이런 어, 모바일부터 PC까지 다양한 게임 경험 기반 마케팅 솔루션 카카오 게임즈 애들을 뭐 계약을 체결해서 뭐 선입금 그런 걸 없는 형태로 뭐 몇 대 몇을 나눠 갖는다 뭐 이런 계약이라던가 선입금을 주고 내가 어떠한 광고 효과가 발생하든 내가 100%다 먹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의 광고는 이런 다양한 어떤 계약들로 좀 가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카카오톡 이용자가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점유율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한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카카오톡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적인 문제, 윤리 문제도 있다는 것도 제가 추후에 계속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기업의 어떤 내부 문제에 떠나서 어떤 기업의 가치성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PC 온라인 게임 서비스도 진행 중이고 이 다음 계정 기반으로 한 PC 온라인 게임 포털 아시죠? 다음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PC방 PC방과의 가맹과 퍼블리싱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채롭게 이런 홍보 서비스 사업, 퍼블리싱과 광고 사업을 이런 동시에 엮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아케이즈 워, 뭐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을 직접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게임들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등에서 3등 왔다 갔다 하거나 10위권을 유지하거나 좀 벗어나도 20위권을 유지하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핵심 영업이익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캐시카우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영업이익을 갖다 주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로는 이제 메타보라 그리고 카카오 VX 골프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보라는 이제 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어떤 생태계가 또 호황기를 맞았는 지금 불황이잖아요. 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계속 지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능력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작 게임들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2023년 연말쯤에 해서 가디스 오더라고 하는 신작을 이제 준비 중인데 이 가디스 오더라고 하는 게임이 뭐 가디언 테일즈라고 하는 2D 도트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콩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퍼블리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에서 1등 경력이 있을 정도로 가디언 테일즈는 꽤 괜찮은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디스 오더도 같은 개발사는 아니지만 이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개발한 이 회사에서 이미 크루세이더 퀘스트도
굉장한 매니아층이 있고, 이거를 이제 빠르게 서비스 종료가 돼버려서 좀 오래 길게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아쉽게 이 신작을 개발한다고 서비스 종료를 해버려서 많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디스 오더가 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저렇게 광고 사업, 모바일 게임 사업 아니어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 PC 장르도 있습니다.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엑셀 게임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아키 AJ2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이게 명작 온라인 게임 MMORPG에서 명작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키 AJ2를 이제 PC나 아니면 콘솔 버전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뭐 송재경 대표였는데 엑셀 게임즈에서 대표 측에서 내려오고 이제 개발자 업무만 담당을 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게이머들이 정말 어떤 카카오 게임즈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타 보라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큰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이 생태계를 만약에 유지 보수를 잘 해서 호황기까지 끌고 나갈 경우에 메타보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먼저 볼까요? 19년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죠. 3배 이상이 뛰었고 20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의 제일 큰 중요한 점은 성장성이 증명이 되냐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광고 퍼블리싱 사업 그리고 모바일 게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또 영업이익을 얻는 저런 캐시카우 풍부한 캐시카우 그리고 뒤어 나올 어떤 신작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22년까지도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어쨌든 1조 원 가까이 올라오는 건 정말 이제 엄청난 기염을 토한 건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증가한 게 보이시죠? 29년, 20년 2배 증가, 20년 때, 21년 때 또 2배 가까이 증가, 또 22년 때,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1.5배 이상 증가. 이렇게 보시면은 성장성이 딱 보이잖아요. 벌어들인 돈도, 매출액도 벌어들인 돈도 꾸준히 균일하게 성장을 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에는 살짝 성장성이 더뎌질 것 같다.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 같다. 그러니까 21년도로 좀 회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회사가 성장성이 조금 꺾였을 뿐이지 이번 연도에 조금 약간 숨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게임즈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할 상장 이슈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닌데 배당 자체를 안 하고 추가 상장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